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해군사령관이 한국 인물이라고? 한국에도 영웅이 있나요? 한국 학생이 미국의 학교로 전학 간 첫날 한 미국 학생이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을 한 학생 포함 전교생은 영웅 발표날 이후 완전히 태도가 변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진이에요. 저는 방금 미국의 새로운 학교로 전학 왔고 오늘이 첫날이에요. 복도를 걸으면서 백패끈을 꽉 잡고 있어요. 모두가 너무 키가 크고 자신감이 넘쳐 보여요. 저는 작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03호, 203호, 저는 모든 문 번호를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좋아할까요? 제 억양을 놀릴까요? 마침내 저는 맞는 교실을 찾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어요. 25명의 얼굴이 한꺼번에 저를 쳐다봤어요. 제 뺨이 뜨거워졌어요. 아, 너가 한국에서 온 새 학생 진박이구나. 친절한 눈과 회색 머리를 가진 키 큰 여성이 말했어요. 저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에요. 세계사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창가 근처의 빈 책상을 가리켰어요. 거기 에마 옆에 앉으세요. 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책상으로 걸어갔어요. 곱슬거리는 빨간 머리를 가진 소녀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에마인가 봐요. 저는 안도하며 미소를 돌려줬어요.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 쓰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는 역사 속 위대한 영웅을 조사하고 다음 주에 그들의 이야기를 반 친구들에게 발표할 거예요. 그녀는 우리를 향해 돌아섰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반 친구들이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놀라운 사람을 발견할 기회예요. 뾰족한 금발머리를 가진 소년이 손을 들었어요. 조지 워싱턴을 해도 될까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이크. 하지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넘어 새로운 인물을 찾기를 권장해요. 역사는 모든 나라와 문화에서 온 믿을 수 없이 대단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그녀는 저를 똑바로 보고 미소를 지었어요. 진, 혹시 한국 역사에서 영웅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제 배가 조여왔어요. 모두가 다시 저를 보고 있어요. 저는 책상 밑에 숨고 싶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뒷자리 구석에 앉은 키 큰 소년이 웃었어요. 한국에도 영웅이 있어요? 몇몇 아이들이 키득거렸어요. 제 얼굴이 부끄러움과 분노로 화끈거렸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그 소년을 향해 찡그렸어요. 그만해, 타일러. 모든 문화에는 영웅이 있어. 사실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사 지휘관 중 한 명이 한국에서 왔어.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타일러조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이순신 장군이었어.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는 단 몇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함과 싸울 때조차도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어. 이제 저는 더 똑바로 앉았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는 적들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배 위에 뾰족한 것들이 달린 금속으로 덮인 특별한 거북선을 발명했어요. 저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면서 말했어요. 그것은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이었고 미국이 비슷한 배를 개발하기 거의 300년 전에 만들어졌어요. 반 친구들이 다시 저를 쳐다봤지만 이번에는 판단이 아닌 관심을 가지고 봤어요. 그거 정말 멋진데 에마가 저에게 속삭였어요. 영화에서 나올 법한 거네.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저에게 환하게 웃었어요. 정확해, 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앞부분에 불을 뿜을 수 있는 용머리가 있었어. 그들은 사실상 무적이었지. 타일러는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그가 그렇게 대단했다면 우리가 왜 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죠? 저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것은 아주 좋은 질문이야, 타일러.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는 종종 우리나라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배워. 하지만 성장한다는 것은 더 넓은 세상을 보는 법을 배우는 거야. 그녀는 교실을 둘러보았어요. 그게 바로 이 프로젝트가 전부 다루는 거야. 종이 울리며 수업의 끝을 알렸어요. 모두가 짐을 싸는 동안 에마가 저에게 돌아섰어요. 그 거북선에 대해 더 말해줄래? 정말 멋져 보여.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제 안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자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 새로운 학교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함께 나가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도 불가능한 도전에 직면했어요. 그가 수백 척의 적함에 맞서 용감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저도 새 학교 첫날에 용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바로 그때 이순신 장군이 제 역사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결정했어요. 저는 그의 놀라운 이야기를 말할 것이고 아마도 타일러 같은 사람들이 위대함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배울 거예요. 미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가 조금 거북선 같다고 느꼈어요. 보이는 것보다 강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 생각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램프를 켰어요. 부모님께서 우리가 이사 올 때 한국에서 몇 권의 책을 가져오셨는데 그중 한국의 유명한 영웅들에 관한 책이 있었던 것이 기억났어요. 책장에서 그 책을 찾아서 거북선 그림이 나올 때까지 페이지를 넘겼어요. 정말 멋졌어요. 나무로 된 지붕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곡선 모양이었고 날카로운 뾰족한 금속들로 덮여 있었어요. 앞부분에는 입을 크게 벌린 사나운 용머리가 있었어요. 이거 제 프로젝트에 완벽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속삭였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책을 학교에 가져갔어요. 에마가 제 사물함에서 저를 만났어요. 진, 거북선에 대한 정보 가져왔어? 그녀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꺼냈어요. 이것 좀 봐. 저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와, 정말 멋지다. 더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제가 그녀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함께 역사 수업으로 걸어갔어요. 다른 아이들이 알아채고 우리 주변에 모였어요. 그게 뭐야? 마야라는 이름의 소녀가 물었어요. 한국의 거북선이야. 제가 말하기 전에 에마가 설명했어요. 진이 역사 프로젝트로 그것을 발명한 장군에 대해 하려고 해. 더 많은 학생들이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타일러도 관심이 없는 척하면서도 책을 훔쳐보려고 걸어왔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시고 우리 모두가 제 책 주변에 모여 있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이 연구 자료를 가져온 것 같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반 친구들과 나누고 싶나요? 제 심장이 목구멍으로 뛰어올랐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거북선 그림을 내려다보며 이순신 장군의 용기를 떠올렸어요. 좋아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교실 앞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것은 거북선이에요. 저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책을 들고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1592년 한국을 침략한 일본 배와 싸우기 위해 설계했어요. 왜 거북선이라고 불러요? 마야가 물었어요. 그 모양 때문이에요. 저는 곡선형 지붕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위쪽이 어떻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생겼는지 보이죠? 적군 병사들이 위에 뛰어올라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금속판과 뾰족한 것들로 덮여 있어요. 용머리는 뭐야? 타일러가 물었어요. 그가 실제로 관심을 보여서 놀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게 가장 멋진 부분이었으니까요. 앞부분의 용머리는 적함을 향해 불과 연기를 내뿜을 수 있었어요. 몇몇은 입안에 대포를 숨겨두기도 했어요. 적군 선원이 되어 이 이상한 거북이 모양의 배에 불을 뿜는 용이 당신을 향해 오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반 친구들이 웃었고 저는 내면에서 따뜻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들이 정말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말씀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계속했어요. 그것은 금속 장갑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서양 국가들은 거의 300년 후에야 이런 배를 만들었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훌륭한 정보예요, 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그가 수적으로 열세일 때도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왔어요. 그는 몇 척의 배와 싸웠어요? 에마가 물었어요. 저는 정보를 찾기 위해 책을 넘겼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전투에서 그는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적함을 상대했어요.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겼어요. 말도 안 돼. 타일러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해. 사실 로드리게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의 숫자는 정확해요. 1597년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현지 바다와 조류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훨씬 더 큰 함대를 물리쳤어요. 반 친구들이 조용해졌고 한 척의 배가 10척의 다른 배를 물리치는 것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는 마치 슈퍼히어로 같았지만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에마가 저에게 엄지를 치켜 올렸어요. 정말 멋졌어. 그녀가 속삭였어요. 프로젝트 작업 시간에 에마는 우리가 함께 작업할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녀도 이순신 장군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고 했어요. 우리 거북선 모형을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녀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계획을 시작하는 동안 저는 타일러가 교실 건너편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는 혼자 작업하고 있었고 좌절해 보였어요. 잠시 망설인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봐, 타일러, 저는 그를 불렀어요. 우리랑 같이 하지 않을래? 우리는 거북선 모형을 만들 거야. 그는 놀라워 보였고 그 다음엔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왜 내 도움을 원해? 거북선은 정말 복잡하거든. 저는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 팀 전체가 필요했어. 타일러는 망설이다가 그의 책을 들고 우리 테이블로 옮겨왔어요. 난 물건 만드는데 능숙해.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모형을 위한 계획을 스케치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을 어떻게 한데 모았는지 생각했어요. 아마도 그의 이야기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바로 이 교실에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며칠 동안 우리의 거북선 모형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타일러는 아버지의 작업실에서 판지와 나무 막대기를 가져왔어요. 에마는 페인트와 뾰족한 부분을 위한 작은 금속 압정을 가져왔어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순신 장군에 관한 상세한 책을 가져왔어요. 우리는 금요일 방과 후에 제 집에서 만났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간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떡과 배 조각이었어요. 타일러는 그것들을 먹기 전에 망설였어요. 먹어봐, 저는 말했어요. 맵지도 않고 맛있어. 그는 떡을 조금 베어 물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 맛있네. 엄마가 문간에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나중에 그녀는 한국어로 저에게 속삭였어요. 네가 친구를 사귀게 되어 기쁘구나. 우리는 주방 테이블 위에 신문지를 펼치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타일러는 손재주가 정말 좋았어요. 그는 거북이 등껍질 지붕을 위해 판지를 완벽한 모양으로 잘랐어요. 에마는 세부 사항에 대한 뛰어난 안목이 있고 용머리 작업을 했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디자인이 정확한지 확인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극복해야 했던 문제가 있었어? 에마가 용의 비늘을 그리면서 물었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생애에 관한 장으로 책을 넘겼어요. 제가 찾은 내용에 눈살을 찌푸렸어요. 응, 큰 문제들이 있었어. 저는 말했어요. 그가 한국을 보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부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 그들은 그를 질투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타일러가 작업에서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그에 대한 거짓말을 했어. 저는 설명했어요. 왕은 그들을 믿고 이순신 장군을 체포했어. 그들은 심지어 그를 고문했어. 끔찍해. 에마가 숨을 들이켰어요. 그가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 이후에도 저는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은 그를 전쟁에 능숙하지 않은 다른 지휘관으로 교체했어. 이 새로운 사람은 한 번의 전투에서 한국의 거의 모든 배를 잃었어. 타일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왜 그들은 최고의 장군을 처벌했을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가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뛰어난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느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신의 중요성을 잃는 것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이 부당함에 대해 모두 생각하며 몇 분 동안 조용히 작업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 에마가 마침내 물었어요. 그들이 그를 다시 장군으로 복귀시켰어? 응,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어요. 상황이 정말 나빠졌을 때 왕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는 이순신 장군이 필요했어. 하지만 그때는 한국 해군 전체에 단 12척의 배만 남아 있었어. 타일러가 자르기를 멈췄어요. 12척의 배? 그게 전부야? 이순신 장군은 뭐라고 했어? 저는 책에서 인용문을 찾아 소리내어 읽었어요.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단 12척의 배로 싸울 수 있냐고 물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아직 배가 12척이나 남아있다고 말했어. 와, 에마가 속삭였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이겼어. 저는 덧붙였어요. 단지 그 배들만으로 그는 명량 해협이라는 곳에서 거대한 일본 함대를 물리쳤어. 이 말을 하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거북이 등껍질 지붕을 우리 모형배에 부착했어요. 정말 좋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적은 배로 이겼어? 타일러가 물었어요. 그는 이제 진심으로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는 똑똑했어. 저는 설명했어요.
그는 물 흐름이 정말 강한 좁은 해협에서 싸우기로 선택했어. 일본 배들은 그곳에서 잘 기동할 수 없었지.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고 서로 충돌했어. 그건 천재적이네. 타일러가 감명받은 듯 말했어요. 그는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한 것 같아. 우리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모형을 완성했어요. 거북선은 뾰족한 지붕과 사나운 용머리로 정말 멋져 보였어요. 에마는 한쪽에 태극기를 그렸고 우리는 다른 쪽에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을 영어와 한국어로 모두 썼어요. 우리가 정리하는 동안 타일러는 깊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진 첫날 내가 한 말에 대해 미안해. 한국에 영웅이 없다고 한 거. 저는 놀라서 쳐다봤어요.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그가 주장했어요. 나는 그냥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아. 서양 역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역사가 종종 그렇게 가르쳐지지. 에마가 지적했어요. 우리는 주로 유럽과 미국 역사에 대해서만 배우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은 말할 가치가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거든. 엄마가 우리를 저녁 식사에 부르셨어요. 우리가 손을 씻는 동안 타일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것은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용사 제복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저분이 너의 할아버지야? 그가 물었어요. 응. 할아버지께서는 한국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과 함께 싸우셨어. 타일러는 사진을 응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그 전쟁에 참전했어. 어쩌면 두 분은 심지어 만났을지도 몰라.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프로젝트를 하는 단순한 반 친구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역사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동안 우리는 발표에서 무엇을 말할지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반 친구들에게 이순신 장군의 승리뿐만 아니라 배신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심에 대해서도 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것이 그를 진정으로 영웅적으로 만드는 거야, 에마가 말했어요. 단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웠을 때도 충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대단해. 저는 조리대에 놓인 우리의 거북선 모형을 바라봤어요. 그 용머리가 자랑스럽게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이순신 장군이라면 그의 이야기가 문화와 세기를 넘어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방식을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으로 이사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진정으로 소속감을 느꼈어요. 발표 날이 왔어요. 저는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잠에서 깼어요. 우리의 거북선 모형이 학교에 갈 준비가 되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저는 버스에서 부서지지 않도록 담요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감쌌어요. 잘할 거야. 엄마가 제게 도시락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기억해. 이순신 장군은 교실 발표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을 마주했단다.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에마와 타일러가 제 사물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제가 느끼는 것만큼 긴장해 보였어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에마가 인정했어요. 나도 그래. 타일러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 프로젝트는 반에서 최고야. 확신해. 우리는 조심스럽게 거북선 모형을 역사 수업으로 가져갔어요. 다른 학생들도 포스터와 작은 모형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거북선만큼 세밀한 것은 없었어요. 우리가 로드리게즈 선생님의 책상 위에 그것을 놓자마자 모두의 관심을 끌었어요. 와, 정말 멋져 보여. 마야가 뾰족한 부분과 용머리를 보기 위해 가까이 오면서 외쳤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모형을 살펴보셨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작품이네요. 디테일이 놀라워요. 그녀는 누가 먼저 발표하고 싶은지 물으셨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도 전에 타일러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가 먼저 하고 싶어요.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에마가 제 팔을 꼭 잡고 속삭였어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교실 앞으로 모형을 가져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반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25개의 호기심 어린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2주 전에는 이것이 저를 겁먹게 했을 거예요. 오늘 저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또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대해 설렘을 느꼈어요. 타일러가 우리의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의 영웅은 이순신 장군입니다. 한국 역사상 그리고 아마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에요. 에마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는 1590년대 일본의 침략 동안 한국을 보호했어요.
그의 가장 유명한 발명품은 이것이었어요. 그녀는 우리 모형을 가리켰어요. 거북선, 세계 최초의 철갑 전함이에요. 이제 제 차례예요. 저는 앞으로 나아갔고 제 목소리는 예상보다 강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해전에서 지지 않으셨어요.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그를 진정으로 영웅적으로 만드는 것은 단지 그의 승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의 충성심과 그의 정부가 그를 배신했을 때도 보여준 인내심이에요. 저는 반 친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거짓 고발을 당하고 그의 계급을 박탈당하고 고문을 당했는지 말했어요. 그가 지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한국이 어떻게 거의 해군 전체를 잃었는지, 그리고 그가 단 12척의 배만 남았을 때 어떻게 다시 불려왔는지 말했어요. 단지 12척의 배로 어떻게 수백 척의 배와 싸울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직 배가 12척이나 남아있다. 교실은 완전히 조용했어요. 모두가 듣고 있었어요. 그 12척의 배로 타일러가 계속했어요. 그는 명량해전에서 133척의 적함을 물리쳤어요. 현지 조류와 조수에 대한 그의 지식을 활용해서요. 단 한 척의 한국 배도 잃지 않았어요. 에마는 우리 모형에 그려진 한글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말씀이에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그는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용기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번갈아가며 거북선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설명하고 우리 모형의 다른 부분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슬프게도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전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그는 유탄에 맞으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는 먼저 그의 나라를 생각하셨어요. 그의 장교들에게 한 마지막 말씀은 전쟁이 한창이니 나의 갑옷을 입히고 나의 북을 울려라. 내 죽음을 알리지 마라. 그는 한국 선원들이 희망을 잃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끝냈을 때 반 전체가 박수를 쳤어요. 로드리게즈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것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모두에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었어요. 우리가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반 친구들이 우리의 등을 두드리고 칭찬을 속삭였어요. 저는 그들 중 일부가 그들의 노트북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적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제 그의 이야기는 그들에게도 중요해졌어요. 수업 후 로드리게즈 선생님은 우리에게 학교 도서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거북선 모형을 놓아두라고 부탁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워야 해요.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타일러가 말했어요. 알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4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멋져. 어떤 것들? 에마가 물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을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인격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 같은 거야. 타일러가 말했어요. 그리고 때때로 가장 위대한 영웅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2주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저는 이 학교의 외부인처럼 느끼며 왔어요. 이제 저는 제 문화를 높이 평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하는 다른 학생들도 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우리의 발표에 대해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저는 우리의 거북선 모형과 모두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어떻게 놀랐는지 설명했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진아.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순신 장군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배를 만든 것처럼 너는 문화간의 다리를 만들고 있구나. 전화를 끊으면서 저는 할아버지가 저에게 몇 년 전에 주셨던 작은 거북선 인형을 바라봤어요. 저는 이순신 장군의 유산이 단지 과거의 해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용기, 충성심, 그리고 인내심에 관한 것이에요. 저는 작은 거북선을 제 창틀에 놓았고 저무는 태양이 그것을 금처럼 빛나게 했어요. 저는 첫 등교일 이후로 제가 해온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저는 제 두려움에 맞섰어요. 그처럼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험한 바다를 항해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저는 새롭고 좋은 곳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